연산자 모듈을 진행하겠습니다. 연산자 모듈에서는 표현식과 연산자를 개관하고요. 그다음에 산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비트 연산자, 대입 연산자, 기타 연산자 등 다양한 연산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하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는 것은 결국 컴퓨터에게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죠. 컴퓨터가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연산이라고 합니다. 오퍼레이션 이죠. 여기는 산수적인 계산뿐만 아니라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컴퓨터가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 구성 요소가 표현식입니다. 표현식 또는 줄여서 식이라고 하는데요. 표현식 또는 식이란 평가되어 값을 산출하는 구문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모듈에서 살펴본 값이라든지 변수, 상수 이런 것들이 표현식입니다. 이러한 표현식을 단순 표현식이라고 합니다. 복합 표현식은 이러한 단순 표현식을 묶어서 하나의 식으로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복합 표현식이 연산자죠. 연산자, 오퍼레이터는 피연산자의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정의된 기호입니다. 우리가 산수 계산을 할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기호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산자입니다. 연산자란 연산을 당하는 측, 즉 피연산자가 어떤 작업을 하도록 미리 정의된 기호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언어에서는 여러 가지 연산자를 제공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대부분의 연산자를 다룹니다마는 특별히 많이 사용되는 필수적인 연산자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는 기능에 따라서 산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비트 연산자, 대입 연산자, 기타 연산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 연산자를 피연산자 개수에 따라 단항 연산자, 이항 연산자, 삼항 연산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항 연산자는 하나의 피연산자만 연산에 참여하는 연산자를 말합니다. 이항 연산자는 두 개의 피연산자가 연산에 참여하는 연산자고요. 대부분의 연산자가 이항 연산자에 속합니다. 삼항 연산자는 세 개의 피연산자가 연산에 참여하는 연산자로 물음표, 콜론 이렇게 되어 있는 연산자가 유일하게 삼항 연산자죠. 그러면 이들 연산자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산술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 산술 연산을 위한 연산자입니다. 가장 쉽죠. 플러스는 더하기고 마이너스는 빼기고 에스테리스크는 곱하기고 슬래시는 나누기입니다. 이들 연산자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퍼센트는 모듈러스라고 읽습니다. 두 값을 나눈 후에 나머지 값이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 모듈러스 3 해주게 되면 3 나누기 10 한 다음에 나머지가 1이니까 이 값은 1이 됩니다. 에스테리스크가 두 개 있는 연산자는 거듭 제곱입니다. 그래서 10 에스테리스크 두 개 2 이렇게 주게 되면 이것은 100이 되는 거죠. 이제 코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터미널 창에서 노드를 실행합니다. 10 모듈러스 3 이렇게 주게 되면 나머지가 1이 나오죠. 또 10 에스테리스크 두 개 거듭 제곱 2 해주게 되면 100이 나옵니다. 플러스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수값을 더하는 데 사용되지만 두 문자의 값을 결합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 플러스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하면 이 표현식은 안녕이란 문자열과 자바스크립트란 문자열을 결합해서 안녕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문자열을 만들어냅니다. 또 1 플러스 2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표현식은 숫자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1과 2 두 개의 문자를 결합해서 1, 2라고 하는 문자열을 산출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1 플러스 2 더할 수 있죠.
여기에서 자바스크립트의 최대 장점인 유연성이 빛을 발합니다. 이 경우에 자바스크립트는 숫자 1을 문자열 2로 변환한 후에 문자열 1과 문자열 2를 결합해서 1, 2라고 하는 문자열을 만들어냅니다. 숫자 2를 문자열 2로 변환하는 것을 타입 변환이라고 얘기합니다. 타입 컨버전 이렇게 되는 거죠. 1 플러스 널 이런 표현식의 경우에도 타입 변환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널이 0으로 변환됩니다. 그 다음에 1과 더해서 1이 되는 거죠. true 플러스 true 이 연산도 가능합니다. 두 true 불리한 값을 1로 변환한 후에 두 값을 더해서 2를 산출하는 거죠. 지난 모듈에서 0이 거짓, 즉 false로 간주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false는 0으로 변환됩니다. 전통적으로 C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거짓을 0, 참을 0이 아닌 값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0을 거짓으로 2를 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러한 전통으로 true는 1, false는 0으로 변환됩니다. 다른 타입 변환의 경우도 많지만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산술 연산자는 모두 피연산자가 2개인 이항 연산자입니다. 이외에도 피연산자가 하나인 다낭 산술 연산자도 있습니다. 플러스 연산자가 다낭 연산자로 사용할 때는 피연산자를 숫자 또는 NaN으로 변환하고 변환된 값을 반환합니다. 만약 피연산자가 숫자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다낭 연산자는 피연산자를 숫자로 변환하고 부호를 변경해서 반환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기호와 마이너스 기호가 두 개로가 붙어 있는 그런 연산자를 증감 연산자라고 얘기합니다. 인크리먼트 앤드 디크리먼트 오퍼레이터입니다. 이런 그대로 피연산자를 일씩 증가하거나 일씩 감소시키는 연산자입니다. 코드로 확인해 볼까요? 이번에는 let x equal 10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x를 해보죠. 그러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죠. 그런데 마이너스 x를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하지만 x값을 보면 여전히 1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다낭 연산자는 자신의 값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값은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붙은 값만 반환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플러스 x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기호가 2개 붙은 증감 연산자를 사용해 볼까요? 이 경우에는 하나 증가시킨 값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값을 증가시키는 거죠. 마이너스 x 하면은 하나 감소시킨 값을 반환하고 자기 자신도 감소시킵니다. 이처럼 플러스 연산자와 마이너스 연산자가 피연산자 앞에 올 수 있지만 피연산자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를 보면은 10이 됩니다. 이처럼 피연산자 뒤에 오는 경우에도 본래의 기능은 변하지 않습니다. 피연산자를 하나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죠. 하지만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보죠. let x1 equal 10 let x2 equal 10 let y1은 2 곱하기 플러스 x1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x1은 10이에요. 여기다가 플러스를 하니까 11이 되죠. 그 다음에 2하고 곱해요. 곱하기 2 해서 22가 나오겠죠.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y1 하고 보면은 22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let y2는 2 곱하기 x2 플러스 이렇게 해볼까요? 이처럼 플러스 증감 연산자가 피연산자 뒤에 오는 경우에는 먼저 그 문장이 해야 할 일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x2의 값이 10이에요. 그리고 그 10과 2를 곱합니다.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값을 y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그 후에 자기 자신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x2는 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실행해 보면은 y2는 20이 되죠. 그리고
x1과 x2를 각각 보면은 11이 됩니다. 이 차이점을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플러스 연산자가 피연산자 앞에 오는 경우에 먼저 피연산자의 값을 증가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 문장이 해야 할 일을 수행하는 거죠. 하지만 플러스 연산자가 피연산자 뒤에 오는 경우에는 먼저 그 문장이 해야 할 일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2와 10을 곱해서 그 결과값을 y2에다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코드는 let y2는 2 곱하기 x2 그다음에 플러스 x2 이렇게 한 거나 같습니다. 마이너스 연산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증감 연산자는 피연산자의 위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므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연산자는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연산자 앞에 증감 연산자를 사용하도록 그렇게만 제한함으로써 문제의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들 연산자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증감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에러를 방지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증감 연산자를 사용할 때 속도가 비교적 빨라진다는 이점이 있고 또 코드가 간결해지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